안녕하세요. 합격을 부르는 이름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입니다. 논술 합격 꿀팁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합격 꿀팁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문제는 인문계열 문제 유형과 사회계열 문제 유형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 설명에서는 인문계열 문제 유형과 사회계열 문제 유형을 구분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는 총 2개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특히 평가 및 요약 비판, 즉 논증형 문제가 일관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1번 문제는 특정한 기준 제시문을 토대로 서로 다른 2개의 제시문의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제시문을 2개의 부류로 묶어 한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는 질문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기준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평가, 2번 문제는 상반, 대립적인 논지를 중심으로 한 논증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경희대학교 인문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용평가, 논증 이 2 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신다면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항은 특히 평가의 기준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작년 기출문제의 경우 가의 시각 자체가 기준이었고 가와 나의 상황이 평가의 대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시문 자체가 기준과 대상이 아니라 그 제시문에 어떤 포인트가 기준과 대상을 구성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여러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결국 공통의 주제에 대한 상반, 대립적인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쉽게 제시문들을 구분하고 뿐만 아니라 제시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4개의 제시문을 2대2로 나누어 준다면 쉽게 구분하실 수도 있겠고 문제풀이를 위해 비판의 대상과 비판의 근거의 형태로 활용하시기도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은 총 3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인문논술 문제고요. 3번 문항은 인문수리논술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문논술 문제는 1번 문제의 경우 서로 다른 여러 제시문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분류 요약형 문제. 그리고 2번 문제는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1번 문제는 단문형 분류 요약, 2번 문제는 기준을 토대로 한 분석 평가 유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1번 문제는 단문형 분류 요약 유형으로서 집중적으로 이를 연습하신다면 경희대학교 사회 답안 작성 시간이라든지 답안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 주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통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제시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두 번째로 구분한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2번 문제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이 1번 문항의 상반 대립적인 기준 중 어느 한쪽에 부합하고 다른 한쪽에는 대립적인 정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상반 대립적인 입장이 A와 B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면 2번 문항에서는 4, 아, 자가 예를 들어 4는 A, 아는 A 입장에 부합한다면 자는 B 입장에 부합하는 성격의 제시문들이겠죠. 혹은 4, 아, 자 모든 제시문이 어느 한쪽에는 부합하고 어느 한쪽에는 부합하지 않는 제시문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결국 1번 문항의 상반 대립적인 두 논지와 2번 문항의 평가 대상인 4, 아, 자가 같거나 다른 성격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4, 아, 자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합격 전략이 될 겁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3번 문항은 수리논술 문항입니다. 전형적인 인문수리 유형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수학 2, 3등급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우 긴 문제의 조건을 읽고 수식화하는 것이 경희대학교 3번 인문수리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입니다. 이 수식화는 수능 수학 공부를 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다소 익숙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수식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문제를 풀었다고 기쁨에 젖어서 답안을 마무리하신다면 감점 또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 수리 문제 풀이를 근거로 제시문 분석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대학들은 인문 1번의 경우 연세대학교 1-1 또는 1-2번,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구유형 2번, 세종대학교, 광원대학교 적용 분석평가 유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문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구분하여 논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1번 문제의 적합성이 가장 크고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사회, 외국어대학교의 분류 논증 유형 문제를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계열의 1번 문항은 성균관대학교 1번과는 결이 같지만 답안의 분량 차이가 다소 다른 편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작문형 문제고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은 단문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대학교 1번 문제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계열 2번 문제의 경우 연세대학교 1-1, 1-2, 경희대학교 인문의 구유형 2번이 가장 적합도가 높겠습니다. 사회계열 3번 문제는 연세대학교 2-2번 인문수리 유형과 가장 유사성이 큽니다. 경희대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2022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계열 모두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출 유형을 공부할 문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함께 풀어보면 도움을 받을 만한 다른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유형의 문제를 적절하게 응용해 풀어본다면 출제 경향을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대학들의 문제들도 경희대학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 사회계열 할 것 없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질문과 출제 경향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형화된 문제 출제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 작성 방법을 연습해 주신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깊이 있는 답안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프라임 리더스 이종호 부원장과 함께 경희대학교 합격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엔 어떤 대학의 꿀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